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stand up for, stick up for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세히 오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을 때 누가 여러분을 stick up for 해주시나요? stand up for 해주시나요?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stand up for, 그냥 일반적 방식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웬만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죠. 당연히 비판을 받을 때 지지해준다는 느낌 들어가죠. stick up for,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 혹은 친구 간에 지지를 표명하는 거죠. 또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날 지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난을 받는다, 위험에 처해 있다, 부당함을 겪으면서 고생한다 라고 할 때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 stick up for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stick up for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반면 stand up for는 그냥 무난하게 일반적 지지를 표명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상관없이 호환해도 됩니다. 또 호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편하게 쓰시되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 보시면 좀 더 여러분 영어가 발전이 되겠죠. 그럼 오늘 예문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ticking up for me. 저를 거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입니다. 제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몸이 상당히 비대합니다. 옆에서 자꾸 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놀리지 마세요. 다 운동하러 온 겁니다. 살 빼러 온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면서 저를 거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편이죠. Thank you for sticking up for me. I don't stick up for his wrongdoing.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행위인데요. 나는 그의 잘못된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 stick up for를 썼기 때문에 그가 친구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는 그를 지지하지만 일반적으로 그의 잘못된 행동, wrongdoing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그러한 행동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 과거 강의에서 wrong이라는 표현을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You are one of the people to ever stick up for me like that. 저를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이 문장에 감사하다는 표현 없지만 결국 감사하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ever가 뭡니까? 한 번이라도, 그처럼 한 번이라도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거 영어식 표현이고요. 저를 그렇게 지지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되죠. ever 이럴 때는 한 번이라도의 개념도 되겠고요. 강조하는 느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I really admire you for sticking up for John like you did today. 오늘 당신이 그런 것처럼 존을 위해 거들어주고 나서주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admire 역시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 존경스럽고 좋아한다.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오늘 그런 것처럼 존을 도와주시다니 참 고마운 일이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그리고 그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I always stand up for you with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너를 지지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역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은 나의 가족과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you가 있는 거죠. 네가 가족과 함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항상 너를 지지해 준다.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와이프가 있죠. 그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댁 식구들이 저희 와이프를 괴롭힙니다. 그냥 예를 든 거죠.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따지고 드는 거죠.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럴 때 가족과 함께 있는데 너를 나는 항상 밀어주었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with your family 하면 따로 떨어뜨리는 게 좋죠. 가족과 함께 있는 너를 내가 지지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별개로 이해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I stand up for Korean values. 나는 한국인의 가치 또는 한국의 가치를 지지한다. 이럴 때 stick up for 가능은 한데 stick up for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stand up for가 좋습니다. 한국인의 가치 또는 미국인의 가치 그럼 American values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 You have stood up for human rights. 너는 인권을 위해서 지지해왔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럴 때 stick up for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좀 어색하죠. 인권이라는 범용의 개념이고요. 좀 포괄적 개념이고 넓은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stand up for가 좋습니다. 물론 stick up for 쓴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느낌이 약한 거죠. I taught Sam the importance of standing up for herself. 나는 샘에게 가르쳤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서 있어라. 즉 자기 자신을 지지해라.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당당해라.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이건데요. 샘인데 왜 herself죠? 즉 왜 여성으로 봤죠? 샘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둘 다 됩니다. Samuel 이런 표현의 줄임 표현도 되고요. Samantha 이런 표현의 줄임말도 됩니다. 이름의 경우 간단하게 부르면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샘의 경우는 남녀 이름이 둘 다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tick up for, stand up for 두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크게 고민하지 않고 호환해도 되지만 끝에 가서는 호환이 조금 쉽지 않은 내용 다루어 보았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붙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크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크가 뭐가 어렵다고 이걸 또 다루나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동사, 명사의 의미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